잠들기 전에 듣는 한국 미제 사건, 신정동 연쇄살인 사건, 3부 미궁에 빠진 수사. 지금까지 우리는 신정동에서 발생한 여러 사건과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알려진 생존자의 증언을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경찰이 어떤 방식으로 수사를 이어갔는지, 그리고 왜 사건이 쉽게 해결되지 않았는지 차분하게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도든 수사본부는 사건 현장을 다시 조사했습니다. 혹시 처음에는 발견하지 못했던 단서가 남아있지는 않을까? 골목 구석구석을 다시 살펴보고 주변 주민들을 한 번 더 찾아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당시 신정동은 오래된 주택과 좁은 골목이 많았습니다. 골목은 여러 방향으로 이어져 있었고 조금만 방향을 틀어도 다른 길로 빠져나갈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경찰은 범인이 이 지역을 잘 알고 있었을 가능성도 검토했습니다. 익숙한 사람만이 이런 길을 자연스럽게 이용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 역시 가능성 가운데 하나였을 뿐 확인된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이도든 수사팀은 사건이 발생한 날짜와 시간을 모두 정리했습니다. 피해자들의 이동 경로를 지도에 표시했습니다. 어느 시간에 어디를 지나갔는지, 마지막으로 목격된 장소는 어디였는지, 사소해 보이는 정보도 빠짐없이 비교했습니다. 당시 형사들은 작은 단서 하나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 밤늦게까지 자료를 검토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도든 제보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수상한 사람을 봤다. 늦은 밤 이상한 차량이 있었다. 골목에서 비명을 들은 것 같다. 하지만 제보는 수백 건이 넘었고 대부분은 사건과 관련이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많은 정보 속에서 진짜 단서를 찾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이도든 언론의 관심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방송에서는 사건을 다루기 시작했고 신문은 연일 관련 기사를 실었습니다. 시민들은 불안해했고 늦은 밤 귀가를 피하거나 가족과 함께 이동하는 경우가 늘어났습니다. 특히 혼자 귀가하는 여성들은 평소보다 훨씬 더 조심하게 되었습니다. 이도든 경찰은 공개 수사도 진행했습니다. 새로운 제보를 기다렸고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목격자는 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기억은 희미해졌고 확인해야 할 자료도 점점 늘어났습니다. 이도든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수사팀은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했지만 모든 사건을 하나의 범인과 연결할 만큼 충분한 증거는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도 일부 사건의 연관성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도든 그러나 사건이 남긴 영향은 분명했습니다.